예, 최현백의원입니다. 예, 그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요. 좀 보시죠. 3페이지 예산 총칙 좀 보시죠. 예, 예, 우선은 지금 23년도 총 수익과 지출을 이제 1257억 4,471만 9천 원 이렇게 잡았어요. 편성을 했어요. 예, 우선 자본적 수입, 이제 잉여금 수입이 있잖아요. 예. 300억. 예. 이 돈이 다 소요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보다 사실은 조금 순수 잉여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 정도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잉여금 잔액이 얼마나 되죠?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500 가까이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한 수치를 좀 줘보세요. 497억입니다. 497억. 497억, 197억 정도가 이제 그 잉여금으로 남아 있네요. 예. 자, 그럼 이런 우선 197억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리 자체를.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복해서 이제 드릴 말씀인데 197억이라는 거액을 운용 잘해 하셔야 됩니다. 예금금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금금리요. 지금 예금금리 상당합니다. 예, 197억에 대한 그 잉여금 운용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소 1년간은 가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 예, 예. 내년 2023년도에 그 예금금리나 이제 대출금리나 이제 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철저하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 수입이라고 하나요? 예. 어쨌든 이자 수입이 있어서 좀 변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수입 부분에 장례식장 수익에서 31억 6,800만 원,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 장례식장 운영비가 12억 8,900만 원. 지금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어요. 예. 그럼 한 19억 정도 지금 장례식장 별도로 봤을 때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19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장례식장을 위탁을 줬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 부원장님? 우리 현재 의료원의 장례식장 규모 정도에 있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분석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일부는 직영을 하고요. 일부는 지금 위탁,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그 민간 위탁했을 때 예, 수익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 구조는 한 19억 정도 보고 지금 있는 걸로 나타나요. 네, 예산 편성상. 네, 그거 한번 비교 분석해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의료원에 대한 체질 개선 좀 필요한 시점이라 네,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7페이지에
아니 그냥 여기서 봐도 예산 총칙에서 봐도 되겠네요. 그때 그 우리 의료 수익이 700억 정도 되는데 683억 정도로 나타나네요. 네. 우리가 이게 종합병원으로서 운영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진료가 아직 안 되는 과목들이 있죠. 네. 전체 종합병원으로서 우리가 계획했던 진료 과목들이 완편됐을 때 네. 또 의료 수익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추계에 의한 수익인데요. 의원님 지금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계과가 지금 미개설됐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개설됐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계를 내봤을 때 의료 수익을 한 683억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83억.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예산 편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부원장님. 네.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연금 215억에 그다음에 그 자본적 수입에서 이제 그 300억을 이제 충당해서 예. 515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출 부분은 14쪽을 좀 봐주실래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14쪽 좀 봐주세요. 예. 지급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7억 이상이 지금 그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요? 아, 예. 왜 이렇게 지급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따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변호사 자문하고 소송 비용, 연보 발간 수수료 등은 감액했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토탈에서 이렇게 7억 예. 정도 늘어난 주요 요인이 뭡니까? 그것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시설물 정기 점검이 3,700이고요. 교통 영향 평가 수수료 2,200, 기계 등 검사 수수료 7,300. 그 지급 수수료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그 교육 훈련비 목이 지금 3억 3,500이 감액됐어요. 예, 이 교육 훈련비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직원들 교육 훈련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감액해도 돼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억 4천을 삭감한 게 4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데요. 국외 학회 우리 그 의료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국외 학회 가는 그 1억 4천을 삭감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도 2023년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일부 증액한 것도 약간씩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억 3,500 총 6억인데 네. 지금 절반 이상을 감액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면 그 전 예산이 좀 과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이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 19가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직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교육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더니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내년 교육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 사업은? 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절반 이상이 감액돼서 올라오다 보니 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그 전년도의 교육 훈련비 자체가 과다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그다음 그 밑에 이제 행사 홍보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0%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게 맞습니다. 체질 개선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삭감한 거는 디자인 인쇄물,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밑에 보시면은 뭐 그 버스 외부 광고, 그 다음에 뭐 의료관광 기념품 제작, 외부 현수막 제작 이런 예산으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잡비가 또 나오는데 네. 그 잡비가 갑자기 2억 2,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 잡비가 주로 왜 갑자기 잡비가 이렇게 잡혔을까요? 예산이? 의원님 이거는 그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파견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별도의 비목인 잡비를 신설해서 사실과 맞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인건비가 잡비로 들어가요? 이게 저기 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인건비를 잡비로 잡아요? 응? 이게 이제 그 보통 인건비 그러면 그 임용한 기관에서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파견 되신 의사 선생님들이어서 저희가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해서 2억 2,500 정도 예산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잡비라는 비목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 좀 정리해서 한번 줘보세요.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지금 제일 이제 좀 그 감액돼 갖고 올라온 외주 용역비 네. 90억 무려 90억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네.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 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50페이지요? 네. 예산 설명 자료 예. 50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진단검사, 세탁물 처리, 채용 관리, 청소 관리, 의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예산인데요. 예전에 그 기존 파견 업체를 통해 관리하였던 진로 보조 업무를 직영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을 정규직화하면서 이게 변동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청소 관리, 세탁물 처리 등 그리고 외주 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보니 내년에는 외주 용역 업체의 인력을 좀 감축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감적인 측면도 있고. 절감적인 측면이라는 네. 건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고. 예. 저는 의원이에요. 의원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이건 말도 안 되게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주 용역 관련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경영의 어떤 그동안에 약 3년 정도 외주 영역비를 그 예산만큼 줘서 운영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는 경영의 어떤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아니 지금 예, 부원장님 지금 설명만으로는 예.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이거 설명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시면은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결국은 그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직영 체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한 51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39억 정도 그거는 여기 예산세에 있다시피 그런 외주 영역을 외주 용역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자, 고용 그래서 문제도 이제 드릴 있겠지만. 말씀이에요. 네.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금 외주 주던 그 용역비에서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정규직화 했다는 부분이 5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50억?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0억을 가다 지출한 겁니다. 이거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상황이. 예. 어떤 거 경영의 효율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하, 참 말씀을.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라도 다시 해서 지금 체질 개선을 하려고 드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스럽기는 해요. 네. 예?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냥 이 내용 자체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원장께서 설명하신 게 예? 그 외주 용역 그 줬던 저기를 직영화 시켜서 인력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그 비용이 51억 나머지 40억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외주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원장님, 자 이런 지금 체질 개선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제 뭐 문화로 와서 이제 첫 번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그 부원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그 불급한 예산들, 과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원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이십니다. 네, 서원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원장님, 예. 우리 행정부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은백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뭐 지난 거 못지 않고 지금 외주 영역비 같은 경우 어찌됐든 한 40억 정도가 세이브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걸 다시 되짚어보면서 51억 그 전환되는 그 예산만 가지고도 그 인원을 가지고도 이제까지의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네.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짚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자료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게 수도 광열비 전기요금 전기 수도료 해가지고 약 한 3억 5천 정도를
절감하겠다 그렇게 주셨고 수도 광열비 그리고 연료비를 또 한 5천만 원, 5,900, 6천만 원 정도. 소모품비도 한 3억 6,400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전기 수도료나 연료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네, 위원님 그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 실예산 편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집행했던 11월까지 그 집행 예산을 참고해가지고요. 원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들이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허리띠 졸라매야 돼서 소모품비 3억 6,400 하신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 전기 수도료나 연료비 같은 경우가 지금 부원장님께서 작년 2022년 예, 올해. 네, 그 세출 대비 예산을 세웠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2년에 이거 역시 한 4억 이상 바다 예산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보면은 의원이 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제 세입 추계하고 세출 추계를 낼 때 작년에 아마 8,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상을 하기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바다 어느덧 예산이었다. 23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세출 예산, 집행 예산으로 참고해서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아마 여기 의료원뿐 아니라 성남시 전 부서가 뭐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 몇 프로 정도를 삭감해라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침을 수행하다 보니 꼭 필요 예산들까지도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나 의원님 요거 그거는 보니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 지출 이제 제가 큰 거 우리가 지금 의료원이 올해 작년 대비 한 8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건가요? 95억이네요. 지출이 전체? 54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 거.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세우시면서 예. 예, 전년도 대비 95억입니다. 95억이라는 네. 큰 예산이 지금 절감돼서 올라와서 이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감액하신 것들이 타당한지를 좀 이렇게 보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라서요. 예. 아까 설명자료 15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의 의료 장비 부분 27억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예. 예, 페이지 보셨죠? 15페이지. 네네. 추가로 이게 27억은 작년에 2022년 지금 아직은 올해네요. 네. 올해 의료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한 예산 지출인가요? 의원님 이거는 이제 의료 장비가 23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네. 올해 그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얼마 지금 6월 처리를 하시죠? 27억. 네.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가 2월 시킬 돈이 남아 있어요. 네네. 우리 의료는 지금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긴장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면은 의료 장비 구입비로 약 한 50억 가까이가 세워졌었다는 건데 실제로는 27억만 집행이 된 거니까 20억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원래 구입할 게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구입이 못 돼서 사고 이월되는 건가요? 이월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20억씩이나.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24개 진료과 중에 4개과가 의료진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의료 장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네. 이호를 하는 불가피한 그래? 상황입니다. 그런 연유로 잡아놨다가 예. 사용을 못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피치 못할 사정이 예.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큰 게 이거는 제가 의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유지 운영 유지 보수 용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솔루션 유지 보수, 그리고 의료 정보 서비스 시스템 솔루션 유지 보수 세 개의 유지 보수 용역비를 감액했는데 합치니까 이게 한 10억 가까이가 되네요. 네. 9억 5,500 나오는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관계는 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전산 팀장이 와 있습니다. 예, 예. 전산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선 팀장 좀 예, 해주십시오. 우리 전산 팀장님 나오셔서 서영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 팀장입니다. 제가 올해 2022년 5월 1일 날 새로 임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썼던 예산 그리고 전년도 그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제 사실 그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좀 줄여고자 하는 목표도 어느 정도는 스타트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그 자구책을 좀 노력을 좀 최대한 좀 많이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인력과 과업 범위 그러니까 별도의 솔루션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솔루션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솔루션들이 별도의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과업 범위를 좀 면밀하게 보면서 최대한 조금 내년에는 약간 허리띠를 좀 졸라 매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그런 하는 차원이 많이 데는 있습니다. 네. 괜찮다는 거죠? 그때 예. 일단은 네 최대한 그 실질 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때 아니 팀장님 계세요. 그때 제가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 네. 초기에 이제 어쨌든 외부 그 인력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그 유지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능력 아무튼 네. 그거를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익혀서 네. 인력을 대체시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네, 원래 일부, 우리 계획에. 네, 예. 네. 근데 지금 그 인원이 그렇게 전환된 인원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5월 1일부터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한 거는 저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를 최대한 그 소스를 보면서 개발 능력을 좀 자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저희 인력이 전문 개발을 좀 내년에는 조금 해보려고 예. 그 부분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죠. 네, 여력이 한계는 된다면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력이 기대- 되면 예, 하는 예. 네. 그래서 그때 일단 저희가 인력 계획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3-4분 정도가 아무튼 네.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때 이거는 어찌됐든 조달청에 올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예상 금액이고 계약이 네. 된 거는 아니죠. 네, 실질적인 예. 금액으로 조달해 가서 별도로 다 입찰로 다 대부분 다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우면서도 의문인 게 우리가 이거 지금 특히나 15억짜리, 16억짜리
이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일반 경쟁으로 올리게 되죠. 제한 경쟁이 안 되죠. 보통 한 19억, 20억 그 정도 돼도 저희가 저번에도 그 제한 경쟁에 대한 감사 때 네. 그런 지적을 좀 받은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그래서 일반 경쟁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개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뭐 협상 내용은 성남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게 조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 그걸 바꾸던데요. 그 조달청에서 어떤 그 지침은 또 수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거는 그런 어쩔 부분이 수가 없는데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네. 초기에 조달청에 제안서 올린 거, 네. 그다음에 조달청이 그걸 보고 수정을 요청한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조달청에 다시 올린 거, 그걸 제가 다 꼼꼼히 다 봤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조달청이 너무 그 과도한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한 경쟁 입찰도 우리가 제한 경쟁이라고 넣었는데 일반으로 다시 수정하라 해서 일반 경쟁으로 했잖아요. 일반 네. 입찰로. 근데 네. 그런데 다행히 네.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그 깐 곳에서 운영을 이제까지 맡았습니다. 네. 다행이죠. 다른 데서 맡으면은 그거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그 좀 의문인데 아무튼 그렇게 걸고 협상에 의한 그 계약 내용에서도 우리 쪽에서 걸어야 되는 내용들을 올렸는데 수정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우리 시는 또 의료원은 수정 요청한 걸 다 따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웬만한 건 다 따라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수정 요청한 게 한 10가지면은 꼭 우리가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될 2-3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정 요청한 대로 다시 조달청에다가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남시가 성남시 돈을 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우리의 요구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게 사전 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협회나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든지 각 협회들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달청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런 내용하고 취합해서 아마 조달청 기준하고 믹스해서 아마 그렇게 올리는 걸로 회신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필수적으로 꼭 선택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건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표준은 따르지만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네. 계약에 있어서는 꼭 그것이 들어가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지침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튼 10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경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문. 예, 이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애들 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노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 부원장님? 예, 정말 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의사들만 또는 직원들만 아마 이런 노력으로, 물론 이제 옆에서 이제 공공의료 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좀 한 목소리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우리 그 의료원의 그 자구 노력들이 외부적으로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께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면서 좀 짚어드리고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의무부원장님께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저희가 이제 이 의료원의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얘기들 중에 부정적인 얘기들 중에 이제 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뭐 양질의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부터가 일반 진료를 하기 위한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기 부원장님 가장 시급하게 지금 이제 여러 자구 노력들 예산도 줄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 노력들 가운데 그 외적으로 좀 시급한 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 저는 뭐 결국 의료 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병원이라는 게 여러 직종에 이제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그 의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 나머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응급실 문제가 생기는데 응급실에 실제 환자가 오더라도 그다음에 입원을 시켜서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지금 맞습니다.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응급실에 예, 환자가 와도 못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자꾸 하죠. 그래서 의료원의 진료를 보러 갔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갔다.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은 뭐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 대학병원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이제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총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이제 시장님이 빨리 판단을 하셔서 공공의료 정책과를 통해서 시급한 의료진에 대한 채용 수혈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뎌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이 민간 위탁과 관련된 찬반의 논쟁이 심화될 때 좀 안타까웠던 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막 외부에서 막 현수막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의료원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내용까지는 말했는데 의료원의 의사들께서는 왜 침묵하냐? 왜 저런 가짜 뉴스에 그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냐? 예? 막 그 고발 조치라도 해서 의료원의 의사들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가 얘기도 좀 드렸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런 혹시 의료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휴가를 쓴다거나 연차를 쓴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의료진이 처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 상황이 이렇게 의료진의 수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뭐 너도 나도 휴가를 쓰고 연차를 쓰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의료진이 과연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연차를 무조건적으로 올해 안에 써야 된다거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부원장님? 그 전에도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휴가를 감으로 해서 진료에 지장이 있으면 휴가를 결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의료 공백의 부분들 중에 아까 의료진의 이제 부족함을 로 이제 발생되는 거는 그런 또 새로운 채용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의료 공백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것들은 아마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의료원 내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제가 총괄로 부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